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6장 고급 위젯 다루기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이아웃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예, 이 해당되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연습을 충분히 하셨는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앞으로 나오는 수업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하시기 편하고, 또 앱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리니어는 맞지만 리니어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있다라면 렐러티브 같아요.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녀석을 이해해야지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고급 위젯 다루기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고급 위젯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고 고급 기술보다는 조금 개념들, 몇 가지 규칙들을 기억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위젯, 여지껏 사용했던 그 기본적인 위젯들 말고도 제가 이 기본 위젯 중에서 이미지 뷰는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뷰라는 클래스로 직접 그 뷰를 만들 때, 즉 사용자가 만드는 위젯을 만들 때 추가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타 다른 위젯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위젯들은 특별한 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지껏 봤던 위젯들과 같은 이벤트 처리도 포함되지만 그것 이외에 부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위젯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위젯 부분, 그리고 뷰 컨테이너, 이렇게 두 가지 큰 파트로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위젯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자, 일단은 시계 부분도 좀 사용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 아날로그 시계하고 디지털 시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날로그 시계는 마찬가지로 뷰 클래스 하위에 상속을 받아서 아날로그 클럭이라는 위젯을 만들었고요. 또한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에는 글씨로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요 텍스트 뷰 하위에 디지털 클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는 연습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양을 보여드리면은 레이아웃 안쪽에다가 아날로그 클럭, 대문자로 시작하죠. 아날로그 클럭, 당연히 넓이와 높이를 주셔야 될 거고요. 요 녀석을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의 시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날로그 클럭은 거의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오히려 디지털 클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클럭 역시 넓이와 높이를 보시고, 그래비티를 센터로 주셔야지 중앙에 표시되는 거.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속성으로 그래비티를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위젯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또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노미터라는 겁니다. 이 크로노미터는 말 그대로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간이 흘러가서 특정한 시간이 되면 멈추게 하고 해당되는 시계를 읽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또한 글씨로 표시되는 시간값이기 때문에 텍스트 뷰 하위에 크로노미터를 구성을 해놨어요. 자, 모양을 보시면 일단 연습은 좀 이따가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크로노미터, 여기에 ID 값을 줘서 해당되는 값을 읽어볼 수 있고 또는 설정할 수도 있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넓이와 높이의 기본 속성 값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포맷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맷은 해당되는 크로노미터에 표시될 글씨들과 형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s 문자열 형태로 우리가 시언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입력 스트링, 문자열 포맷 스트링 부분이죠. 포맷 스트링을 이용하는 부분. 자, 그리고 그래비티는 센터를 이용해서 정중앙에 표시를 했던 겁니다. 글씨를 좀 키우려고 30dp 정도 올렸던
이런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좀 이따가 간단하게 실습을 하겠지만 시간을 진행하고 중지하고 라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추가 속성들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크로노미터를 검색을 하시면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속성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또 새로운 그 위젯들을 보게 되면은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 그리고 캘린더 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타임 피커는 시간을 표시하고 내가 알람을 맞추기 위한 시간값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하고 캘린더 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간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날짜와 그리고 시간을 같이 표시하고 선택해서 그 선택된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점은 뷰 그룹 하위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에 하위로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 캘린더 뷰를 구성을 해 놨어요.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실습을 해 본다면 타임 피커를 놓으면은 이렇게요. 오전, 오후, 그리고 시간, 분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임 피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타임 피커 모드는 지금 현재 스피너, 즉 위아래로 스크롤을 해서 읽어올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추가 속성의 값을 보도록 하고요. 넓이 높이 지정했고요. 자, 하위에 보면 데이트 피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데이트 피커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모드를 스피너로 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해당되는 전체 월에 해당되는 달력 부분과 그리고 옆에 특정한 연, 월, 일의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이따 실습으로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아주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 위에는 크로노미터를 두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체크하는 부분, 그리고 예약 시작 버튼이 클릭되면은 하위에 있는 것들을 비지빌리티를 비집을 시켜서 내용을 표시하고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예약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선택된 날짜와 시간 값을 읽어서 하위에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샘플입니다. 자, 샘플의 내용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에 표시되어야 될 내용들을 구성을 했는데 일단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이 있으니까 라디오 그룹도 있어야겠죠. 둘 중에 어느 녀석이 선택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라디오 그룹. 그리고 다시 또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뭐 웨이트,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웨이트를 1로 지정하는 그런 형식을 둘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을 두고 캘린더 뷰하고 타임 피커를 겹쳐서 표시해서 인비지블, 아니, 건시키는 것보다는 비지블, 인비지블 두 가지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글씨가 허리젠탈, 즉 수평 방향으로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서 하나 더 집어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 라디오 그룹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레이아웃은 버티컬 형태로 표시가 돼야겠죠. 버티컬 형태 표시되고 라디오 그룹 넣었고요. 그리고 요 안쪽 요 부분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넣어서 이 날짜 캘린더 뷰와 이제 타임 피커 부분을 요 공간에 겹쳐서 표시하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면요. 자,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비어있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일단은 데이 6로 가셔야 되죠. 지금이 6주차 맞죠? 잠깐 봅시다. 예, 6주차 수업이니까 데이 6로 할 거고요. 저장 위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피니시 진행하겠습니다. 로딩되는 동안 잠시 XML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죠. 자, 먼저 JL바카트 리니얼 레이아웃,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레이아웃을 다시 집어넣지 않아도 크로노미터와 버튼을 순서대로 넣는다면 굳이 레이아웃을 감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쌓아서 균등 분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라디오 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그 하부에 리니얼 레이아웃을 넣어서 그 안쪽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배치시키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밑에 리니얼 레이아웃으로 수평 방향으로 예약 완료 버튼과 텍스트 뷰를 8개를 배치를 했는데 저희는 그냥 텍스트 뷰 1개만 가지고 해봅시다. 1개로도 충분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로 먼저 화면을 만들어 보면은 만들면서 이해를 하시면요. 자, 봅시다. 글씨를 좀 더 키워야 되네. 제가 세이브를 해놨는데 다시 리셋 됐나 보네요. 잠시만요. 에디터의 폰트의 크기를 한 34 정도 주면 충분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부 되셨을죠? 네, 일단은 전체 레이아웃을 리니얼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값을 버티컬로 준 상태, 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는 필요가 없는 상태니까 없애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리니얼 레이아웃을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고, 자, 크로노, 아까 CHR 정도 치면 크로노미터라는 게 나옵니다. 넓이는 매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랩 컨텐트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일단은 닫아 놓을게요. 그리고 요 크로노미터의 시간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id 값을 주고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요. id 값을 그냥 크로노라고 넣어놓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안에 표시될 형식 포맷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포맷, 그리고 예약에 걸린 시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 안에 끝나고 난 뒤에 %s를 줘서 포맷 스트링을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크로노미터를 안쪽에 있는 글씨니까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아닌 그냥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센터 값을 준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텍스트 사이즈를 20dp 정도로 키우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 가운데에 그 글씨가 표시가 되겠죠. 코드 형식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 하단에다가 시작 버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버튼 넓이는 매치, 높이는 랩. 당연히 요 위젯도 id 값을 주겠습니다. btn 스타트 정도로 넣어줄까요? 네, 스타트를 진행을 해서 그리고 텍스트 값을 넣어주면서 예약 시작이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위에 라디오 그룹이 나타나게 할 거니까 라디오 그룹의 넓이는 매치, 높이는 랩 형태로 진행을 하고, 닫을 때 이렇게 닫아야 되죠. 그룹 안에 라디오 버튼을 배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라디오 버튼의 각각에 어느 녀석이
눌려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라디오 그룹에도 아이디를 줄 수는 있겠죠. 자, 일단은 근데 라디오 버튼 아이디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아이디 줍시다. 자, R 그룹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안쪽에다가 라디오 버튼을 배치하면서 넓이는 매치, 높이는 랩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다 표시될 것은 날짜 선택이라고 할게요. 설정이라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닫아주고요. 당연히 해당되는 라디오 버튼이 눌렸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선 아이디 값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RDO 캘린더 뷰니까 그냥 칼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닫혀야겠죠. 또 라디오 버튼을 하나 더 넣으면서 매치 랩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값이 있어야겠죠. RDO 요 녀석은 시간이니까 타임, RDO 타임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텍스트를 넣어주면서 시간을 선택하는 라디오 버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런 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일단 라디오 그룹한테 우리는 라디오 그룹을 나중에 히든 시켜 놨다가 시작 버튼이 눌리면 나타나게 만든다라면 당연히 비지빌리티 부분을 얘를 인비지블로 처리를 해 놔야겠죠. 근데 시작할 때 그럼 우리 디자인을 만들면서 이 녀석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일단은 비지블로 해놓고 조금 이따 다시 인비지블로 바꾸겠습니다. 자, 라디오 그룹까지 들어갔고요. 자, 그 하단에다가 이제 우리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넓이는 매치, 높이는 웹 형태로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에 또 다른 위젯을 배치할 거니까 이렇게 위젯을 담을 수 있도록 태그를 열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가지고 프레임 레이아웃 전체를 히든 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오늘 배우는 캘린더 뷰를 보여줘라 또는 숨겨라 라고 얘기할 거니까 넓이는 매치, 높이는 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캘린더 뷰한테 명령을 줄 거니까 id 값을 줍니다. 얘는 캘린더 뷰니까 캘린더 정도로만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것과 겹쳐지기 전에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캘린더 뷰가 자리를 차지했죠. 근데 여기에 겹쳐지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타임 피커를 놓을 거고요. 넓이는 매치, 높이는 랩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 피커에도 id 값을 id 값을 지정을 해서 타임 픽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시계가 같이 겹쳐져 있는 형태를 보셨죠?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시계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수업하면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요, 피커 모드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드라고 하면 타임 피커 모드가 있고요, 클럭 모드가 있고 스피너 모드가 있다. 그럼 스피너 모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만 더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은 일단은
텍스트를 여기다 주면은 나중에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하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센터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겹쳐는 있는 것들이니까 보기가 좀 이쁘게, 나중에 요 캘린더 뷰 자체가 비지빌리티를 만약에 인비지블 시킨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좀 이따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근데 각각에 대해서 명령을 주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한꺼번에 레이아웃에다 주는 게 더 좋겠죠. 비지블, 인비지블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요것이 가중치를 적용을 하면, 전체의 가중치를 적용을 하면은 좀 꽉 채우는 화면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요 하위에는 버튼들이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과 텍스트가 표시되는, 근데 수평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놓고, 예, 넓이, 매치, 높이는 랩 형태로 진행을 하는 이런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면서, 요것도 역시 자, 한꺼번에 얘를 숨겨라 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가 id를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리니어 리절트라고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값을 줘야겠죠. 호리젠탈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오류가 사라지게 되고요. 자, 요 형식으로 레이아웃을 마지막에 하나 더 집어넣도록 하고, 이 안에다가 자, 버튼을 배치합니다. 버튼 넓이 랩으로 할게요. 매치 높이도 랩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텍스트는 여기다가 선택 완료, 아니면 예약 완료, 예약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예약 완료라고 넣어줄까요? 예약 완료 형태로 버튼을 넣어줄 거고요.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처리할 내용이 있으니까 id 값 있어야겠죠? btn stop 형태로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텍스트 뷰를 집어넣으면서요, 넓이는 나머지를 다 차지해라 매치를 줄 거고요. 높이는 랩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텍스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는 게 좋겠죠. 예. 텍스트 사이즈를 키워서 얘도 한 20dp 좀 더 키울까요? 25dp 정도로 키우면, 아이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그래비티를,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주면서 센터로 몰아주면 글씨가 옆에 있는 버튼과 라인을 맞출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베이스라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해도 되겠죠. 베이스라인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예약 완료와 같은 중앙점을 맞추도록 해라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뷰에다가 값을 최종적으로 정의할 거니까 텍스트 뷰 리절트 형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은 프레임 레이아웃이니까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1 값을 주면 꽉 채워주는 형식을 갖추게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높이의 가중치니까 높이는 0dp로 주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예,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가중치로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는, 전체적으로 꽉 채워진 화면을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것들을 일단 그래비티를 주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레이아웃 그래비티니까 부모 쪽밖에 없으니 이렇게 할까요? 캘린더 뷰도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센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로 꽉 채워지는 형태,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여기 타임 피커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화면 구성은 일단 완료가 됐는데 처음 시작될 때는 요 라디오 그룹과 프레임 레이아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전체를 보여지지 않는 형태로 할 거니까 라디오 그룹도 인비지블이 돼야 될 것이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의 비지빌리티 역시 인비지블. 그럼 같이 숨겠죠. 자, 나중에 물론 그 캘린더 뷰와 타임 피커 부분도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건데 이제 캘린더 뷰도 각각을 지정을 할 것이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비지빌리티를 주지 맙시다. 캘린더 뷰에다가 주도록 하고 타임 피커에다가 이렇게 주도록 하면 다 숨어져 있겠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 마지막 리니어 레이아웃 역시 비지빌리티를 인비지블 시키면 처음 앱이 실행됐을 때는 이러한 화면을 갖고 진행을 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화면 구성이 끝났으니까 1교시는 화면 구성하는 부분이랑 각각의 위젯들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앞서 봤던 레이아웃 중에 우리가 사용해보지 못했던 프레임 레이아웃 부분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 이 동작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기타 다른 위젯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